좋은 방송인가요? 아니지. 제가 녹음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 모르겠다. 설마. 에이, 그렇게 기계가 바보가 아닐 거야. 헉? 아닌가? 왜 저희를 쳐다보지? 그럼 만약에 이거 없으면 어떡해? 앞에 것까지는 쉬웠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자, 지금부터, 그치. 자,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요 각변환 공식들이 이제 일반화가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변환할 삼각함수의 각변환들이 어쨌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을 변환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이 오른쪽 지금 단위원에서는 2분의 홀수 파이들에 대해서 세타가 더해지고 빠지냐의 문제였다. 그쵸? 그럼 얘도 뭐 억지로 바꾼다 치면, 아휴, 딱 지웠네?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건 사실 코사인의 2분의 1을 살려주면 2분의 2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구조지 않을까? 그럼 얘는 2분의 홀수 파이가 아니라 무슨 파이? 짝수 파이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변환할 대상을 이렇게 2분의 n파이 뿔마 세타꼴로 변형을 하고요. 자, 이때 얘 변환하는 데 있어서 자, 두 가지 요소를 따져야 되는데 첫 번째, 함수의 모양이 결정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 부호를 결정해야 돼요. 그쵸? 자, 함수의 모양은 n값이 짝수일 때는 변환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사인은 그대로 사인, 탄젠트는 무조건 그대로 뭐다? 탄젠트로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자, 이러한 n값이 짝수일 때는 함수 모양은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n이 홀수가 되면 아까 코사인은 뭐로 바뀌었고요? 사인으로 바뀌었고, 사인은 뭐로 바뀌면서?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탄젠트는 탄젠트의 무슨 수로? 역수로 바뀌니까 탄젠트 분의 1로 바뀐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호 결정은 어떻게 했었냐면, 부호 결정은 자, 주어진 이 동경이 존재하는 위치. 사분면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쵸? 아유, 그냥 적읍시다. 2분의 2 n파이 뿔마 세타가 존재하는 사분면에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무엇을 판정하면 된다? 부호를 판정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죠. 이거는 그대로 통째로 적으시고요. 이게 일반화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한 모든 각변환 공식을 변환할 수 있는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쌤 마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플에서는 상가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 안에서 이런 각변환 관계를 탐구하고 있어서 별로예요. 너무 대놓고 같네.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 222쪽, 223쪽, 224쪽, 225쪽까지 해당되는 지금 모든 변환 관계의 공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5번도 하는 거예요. 5번? 다섯 번째 박스. 이것도 하기는 해요. 근데 이건 그냥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괜찮아. 삼각형의 세 내각 총합은 뭐다? 180도다. 그치.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임을 통해서 변환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쌤 지금 삼각함수 몇 분의 1 하는 건가요? 한 3분의 1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제 그래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방부등식 풀면 끝이에요. 활용이 있구나. 취소, 4분의 1. 근데 그걸 설날 전까지 다 하는 거지. 설날 전까지? 2주나 남았잖아요. 알려주세요. 그치. 원래 지수로그가 양이 많아요. 그래도 이제 지수로그에서 뭐 이차함수나 단조로운 그래프들 말고 이렇게 재미난 그래프도 있다 이런 거 그리는 게 익숙해졌잖아. 이제 상가함수 그리는 것도 점점 익숙해질 거니까. 노래가 부르고
내준 나보다. 상하함수 노래가 있다고? 나 봤어. 그 찢었을 때 그게 뭔데? 되게 오래된 영상 있어요. 보던. 탄젠트는 여기서 스카에서 들어가지고 소리를 못 그냥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스카에서 버리긴 했어. 막 음함수 기함수 알려주는 말이야. 오, 좋은 영상이네. 근데 웃겨서 기억이 안 나요. 했나요? 아니요. 우리가 민준이랑 승민이랑 그거랑 다 쓰고 있는 거. 어? 다 됐을걸? 그치? 쓰라고. 자, 뭐 간단하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모든 동경의 기준인 각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는 걸 가정하고 갔죠? 1사분면. 근데 이 세타가 2사분면일 때도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관계 관찰하며 모든 내용이 다 똑같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 각 변환하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세타를 굳이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으로 그리고 할 필요는 있을까? 없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세타라는 각은 항상 무슨 각으로 간주하냐면 예각으로 간주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문제에서 세타가 뭐 3, 4분면의 각이라 주어져도 이 변환관계에서는 그냥 세타를 무슨 각이라고? 예각이라고 간주하면서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측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래서 뭐 연습을 간단히 해봅시다. 예를 들어 사인에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자, 2분의 홀수 파이입니까? 짝수 파이입니까? 홀수 파이. 그럼 무지성 빨리 코사인 세타를 적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부호 결정. 2분의 7파이면 호로록 2파이 뺀다 치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은 거다. 그쵸? 자, 훅 가서 세타만큼 빠졌습니다. 몇 사분면이죠? 3, 4분면. 그럼 3, 4분면 사인, 코사인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냥 바꾸면 되는 거고. 쉽잖아. 코사인에 그럼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면 자, 2분의 여전히 홀수 파이니까 빠르게 뭘로 바꾸고? 사인으로 바꾸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 각이 몇 사분면 각이고? 4사분면 각이고. 4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뭡니까? 그쵸. X좌표니까 양수라서 그냥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 끝. 자, 물론 2분의 짝수 파이에 대해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바로 적음되고. 그쵸? 뭐로 바로 적음되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로 적음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진다라는 거야. 계속 쓰다 보면. 이해했나요? 자, 대신에 2분의 홀수 파이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뭐로? 코사인 세타로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인 거지.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또한 빠르게 그치 그냥 바로 사인 세타로 바꿔주는 연습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각 변환의 일반화된 공식을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각 변환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 열심히 계산하러 갈 건데 자, 칠판의 문제쌤이랑 같이 풀면서 좀 더 익숙하게 만들어 나가보죠. 자, 예제 1번부터 자, 첫 번째 사인의 마이너스 3분의 14파이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일단 마이너스 좋아요, 안 좋아요? 나도 별로. 그럼 마이너스 사인 3분의 14파이. 그치. 기함수인 거 이용해서 마이너스 뱉어내는 게 좋겠다. 그죠? 자, 그러면 짝수 파이 빼내야죠? 몇 파이까지 빼낼 수 있습니까? 4파이만큼 빼주고 나면 그치. 마이너스 사인 3분의 몇 파이가 되고 2파이가 되고. 뭐야? 3분의 2파이면 파이 전이네? 그치? 그럼 얘는 Y축 대칭 생각하면서 사인 3분의 파이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답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음에 빠르지 않아도 돼. 정확하게 꼼꼼하게 변환하는 연습.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해서 저런 축대칭의 관계들이 떠오르면 됩니다. 뭐 그림으로 이미지화해주면 3분의 2파이가 여기 있네. 2, 4분면에. 그럼 요각을 생각해야지. 요각은 뭐죠? 3분의 파이인 거죠. 그럼 너네들의 Y좌표 관찰이니까 크기가 어떨 거다? 같을 거다. 자, 이런 일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좀 더 빨리 일어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것도 봅시다. 예를 들어서 탄젠트의 240도를 계산하래요. 아니, 지금 우리 계속 호도법으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60분법 나오네? 이제 60분법이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생각, 아직 안 불편하니? 불편합니다. 내가 불편해. 그럼 얘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자, 얘는 60도 몇 개니까? 4개니까 그치 탄젠트 3분의 4파이. 근데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예요? 파이잖아요. 그럼 파이만큼 빨리빨리 걷어내면 그치 탄젠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루트
3이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연습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사인의 6분의 19파이입니다. 3파이까지 뺄 수 있긴 하다, 그치? 근데 일단 주기부터 빼야 되니까 2파이 빼버리면 코사인 6분의 7파이고 파이를 넘어갔죠. 그럼 얘는 파이 더하기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생각하면서 파이 지우면서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연습. 끝!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계산은 끝이 났고요. 연습하면 기본이 됩니다. 힘내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까? 뭐 본격적이라 해봤자 지가 거기서 거기지 뭐. 아 어렵다. 아 하나도 아, 약간 눈 감고 내는 안 볼란다 이런 느낌인데. 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 세타 뭐가 되고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아우, 느낌상 뒤에 사인 제곱 나오면 기분 참 좋겠다, 그쵸? 자, 2분의 홀수 파이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사인 세타로 바꾸고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부호가 플러스죠, 그치? 이렇게 잘했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사인 세타다, 그쵸? 나온다, 그치? 그럼 답은 얼마? 1. 그래서 코사인 작업 나오면 그냥 이제 무조건 1 아닙니까?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탄젠트 세타 곱하기. 아, 탄젠트를 너무 안 해줬구나. 탄젠트의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지금 하면 되죠. 자, 2분의 홀수 파이예요. 그럼 탄젠트는 무수. 그치, 역수.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니까. 아, 이거 곱하면 부가 플러스나 마이너스일 거니까, 자, 하늘의 기운에 맡기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쵸? 몇 사분면? 4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그치, 마이너스죠. 기울기 또는 아니면 XY의 부호 판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되고, 자, 두 개 곱하면 당연히 무슨 1이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렵지 않아, 그죠? 자, 만약에 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찾으래요. 자, 빠르게 사인 세타고 몇 사분면? 3, 4분면 점점 빨라질 거야.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요거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런 식으로. 자, 탄젠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찾으래요. 탄젠트의 주기는 뭐였다? 파이였다. 그럼 파이 빨리 주면서 탄젠트의 무슨 세타?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인데 쌤 탄젠트 없으니까 접을래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사인이 지금 4분의 3이라는 말은 자, 좌표 평면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인이 양수니까 몇 사분면 또는 몇 사분면? 그치, 1사분면 또는 2사분면이다. 그쵸? 그러면 1사분면이나 2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서로 어때야 될까? 반대, 달라야 되는 거니까 답은 몇 가지로 정해질 수 있다? 두 가지로 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자, 만약에 세타가 1사분면에 있는 각이라면 여기 있는 동경의 길이는 얼마가 되면서? 4가 되면서 끝점에 누구 좌표가 3? 그치, Y좌표 3. 그럼 여기 높이가 3이 되는 삼각형 생기는 거니까 밑변은 얼마가 되면서? 그치, 루트 7이 되면서 아, 여기에서 그럼 탄젠트 세타고 하면 1사분면 각이라면 그치, 요 마이너스 탄젠트 값은 루트 7분의 3의 부호를 어떻게 한 거? 바꾼 거.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되었나요? 자, 반면에 그런데 여기 있는 세타 2사분면의 각일 수도 있는 거죠. 몇 사분면 각이다란 말이 없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동경의 길이는 4가 되는 거고 Y좌표가 3이니까 자, 요 높이가 지금 3이기 때문에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7. 자, 그럼 탄젠트 값의 둘의 크기는 같은데 뭐만 다른 상태? 부호만 다른 상태니까 자, 또는 세타가 2사분면에 있다면 자, 우리 탄젠트, 마이너스 탄젠트의 값은 루트 7분의 얼마가 될 거다? 3이 될 거다. 이런 관찰도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마지막 계산 문제 하나만 더 풀고 뭐라 합니까? 각변을 하련으로 가겠습니다. 당황스럽구만. 진짜 문제 잘못된 거. 자, 나머지 계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도 쌤이 삼각함수 정의하면서 동경을 막 이동을 열심히 시켰는데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를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이 P를 Y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는 됩니다. 자, 그 대칭이동된 점을 뭐라고 잡아주냐면 Q라고 잡아줘요. 그 다음에 Q를 또다시 원점에 대칭이동시켜요. 자, 원점에 대칭이동시킨 점을 R이라고 잡아줘요. 우리가 아까 각변환하면서 하던 대칭이동들 다 나온 상태다, 그지?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 동경 OP, OQ, OR의 각을 각각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둔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면 우리한테 9 곱하기 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탄젠트 제곱 감마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같이 하자, 같이. 자, 지금 동경 OP, OQ, OR의 각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우리 첫 번째 생각. 이 모든 Q랑 R이라는 점은 누구라는 점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P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사실 P가 가지는 각의 표현으로부터 Q랑 R의 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있다는 생각. 그게 각변환 이제 여러분들 그림 그리면서 머릿속에 들어왔어야 됐어. 자, 그럼 요만큼이 지금 알파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만큼이 또 뭐가 될 거니까? 알파일 거니까 사실 여기 베타라는 너의 각은 2분의 파이 그렇죠. 마이너스 알파라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 거고. 자, 그럼 여기 감마라는 각은 또다시 요만큼이 뭐가 될 거니까? 알파가 될 거니까. 요 각 지금 Y축 기준으로 각 측정해서 여기 있는 감마라는 각은 뭐가 된다? 2분의 3파이? 그렇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각변환 그냥 바로 쓰자는 얘기지 않을까? 알파라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그럼 사인 제곱 베타는 자, 사인 베타를 보면 그치? 그대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뭐가 되니까? 알파의 제곱되니까 그럼 제곱은 나중에 달아준다 치고 어쨌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무슨 알파가 돼요? 코사인 알파가 되니까 얘는 코사인 그치 알파 제곱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감마라는 각도 바꿔볼까요? 감마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2분의 홀수 파이네요. 그럼 탄젠트는 무슨 수가 되면서? 역수가 되면서 부호는 이게 몇 사분면이기 때문에 3, 4분면 눈에 들어온다, 그치? 자, 탄젠트 3, 4분면에서 부호가 뭡니까? 플러스예요. 근데 이럴 때 부호 판단 안 해도 되는 게 제곱되면 부호를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제곱되면 부호 판단 없이 빨리빨리 그냥 변환을 바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사인 제곱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왔어. 부호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가 아니라 자, 무슨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그냥 적으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제곱되면 각변이 더 편합니다. 어쨌건 간에 얘는 플러스에 그러면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끝. 자, 그럼 사인 값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1사분면에 있으면 그냥 직각삼각형 그려도 상관없겠다. 그쵸? 그럼 여기 3, 높이 얼마? 1, 여기 몇 루트 몇? 2루트 2. 자, 코사인 값 제곱하면 9분의 8. 자, 더하기 탄젠트가 2루트 2분의 1인데 제곱하면 8분의 1인데 그대로 역수 취한 거니까 플러스 8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끝! 자, 이제 삼각함수의 각변환을 활용하러 갑시다. 다녀오세요. 화장실 30분 갔다 온다고? 그러면 그 정도는 버리고 수업하겠다. 그저 버리고 수업한 게 아니라 앰뷸런스를 불러야지. 애가 화장실에서 30분 동안 못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도 아닌데. 난 잘하니까. 죄송합니다. 쌤은 아는 걸 얘기하는 거고 너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거니까 너네가 당연히 더 힘들지. 계속 용을 써야 되잖아. 선생님 서 계시고 말도 가능하시겠어요? 아, 서 있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치. 괜찮아. 새벽에 헬스 하시나요? 했으면 좋겠다. 아, 이제 24시 헬스장이 생겼지. 덕기에 생겼던데. 갈 생각이 없어. 너무 바빠. 새벽에도 부모님들이 다 깨어 계셨으면 좋겠어. 새벽에 다 상담 전화하게. 우와.
요즘 상담 전화하나요? 아, 뭐 그것도 있고. 아, 근데 그 상담 전화가 일반 전화가 아니라 그냥 상담. 그냥 갑자기 전화를. 아, 요즘 예를 들어서 누가 수업 시간에 자꾸 동태 눈가리를 하고 있다. 전화를 하는 거지. 어떻게 된 겁니까? 밤에 아이 좀 재워주십시오. 그런 전화 안 합니다. 너 왜 갑자기 바로 앉는 거야, 정훈아? 눈치챘어? 새끼 눈치는 빨라가지고. 생태 눈가리는 뭐야? 그치, 갓 잡은 생선 눈빛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 살고자 하는 아둥바둥한 반짝반짝한 눈빛. 자, 각변환의 활용입니다. 그림들이 나올 건데 각변환의 활용은 모조리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한다 라는 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은 교재에는 이 말을 어디에 표현해주면 되냐면 어딘지 좀 보자. 사실 222쪽부터 225쪽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해요.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 구조는 워낙 특별해서 아마 문제 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232쪽으로 와보세요. 거기 우리 보고 이상한 것들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쵸? 사인 제곱 1도부터 사인 제곱 90도까지 더하라고 하질 않나. 코사인 제곱 1도부터 코사인 제곱 90도까지. 그치? 이런 것들을 다 더하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 식을 분명 우리가 각변환을 통해서 계산을 하긴 할 거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나한테 만약에 코사인의 10도 더하기 코사인의 20도 더하기 뚜루루루루 따다따 해가지고 코사인의 180도까지 더하라 그랬어요. 아우, 뭐 내가 어떻게 각변환 공식을 막 기억하고 하겠니? 네. 코사인은 동경 끝점에 누구 좌표로 표현되는 대상들이니까? X좌표로 표현되는 대상들이니까 180도까지밖에 없네? 그럼 무슨 원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반원만 그리면 돼요. 아, 그럼 저기 있는 10도, 20도, 30도들은 이 반원을 몇 등분한 각이 되는 겁니까? 18등분하는 각이 된 겁니다. 그쵸? 그럼 가운데 일단 기준인 몇 도가 생길 거고요. 90도짜리 동경 끝점이 생길 거고,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10도짜리 동경 하나 생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몇 도짜리 생기는 거고, 20도짜리. 그럼 도다다닥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80도 만들어지고, 그럼 도다다닥 하면서 자, 80도랑 여기 있는 100도는 무슨 축 대칭에 있을까요? Y축 대칭이 되겠죠. 그럼 얘가 또르르르 가면서 마지막에 여기 180도까지 가는 거고, 그 전에 그러면 170도에 대해서도 이제 이미지화하면 눈에 보이지 않을까? 170도랑 누구랑 대칭성이 있다? 10도랑 Y축 대칭의 관계에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이러한 끝점들의 누구 좌표의 합들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X좌표 합인 거니까 상쇄되는 것들을 지우자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10도랑 몇 도 지워야 하고요? 170도 지워야 하고, 몇 도랑 몇 도 지워야 되고, 20도랑 160도. 그럼 이렇게 해서 요만치랑 요만치는 다 뭐가 될까? 소거가 되는 거겠다. 그치? 그럼 남는 것은 코사인 몇 도랑 90도랑 그 다음에 코사인의 180도가 남는다라는 생각이지. 쌤, 얘 왜 안 지워졌어요? 0도가 없으니까 이런 거 세세하게 잘 봐야 되고. 그럼 코사인의 180도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왜? 여기 지금 우리가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그린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무슨 1이라서?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가, 그치, 코사인의 값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코사인의 90도는 얼마인지를 생각해봅시다. 코사인 90도는 요 점의 X좌표니까 여기 X좌표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그치? 그럼 얘가 그대로 얼마? 0. 그럼 계산하면 총 얼마? 마이너스 1 된다는 거. 아,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들은 좀 빨리 계산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안에서의 사인과 코사인 값은 좀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사인은 누구 좌표를 보는 거예요? Y좌표를 보는 거다. 그치? 그래서 쌤이 여기 있는 축 위에 있는 4개의 점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0도, 90도, 180도, 270도. 자, 일단은 60분법으로 먼저 쭉 적어볼게요. 그럼 사인 0도는 얼마일 수밖에 없고, 이 점의 Y좌표 0. 자, 사인 90도가 이 점의 Y좌표니까 사인 90도는 1. 그럼 사인 180도는 0. 그 다음에 사인 270도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치? 자, 이제 호도법으로 해봅시다. 코사인으로 갈게요. 코사인은 누구 좌표를 읽으면 됩니까? X좌표를 읽습니다. 코사인 0은요?
1. 요 점의 x좌표 1.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그 다음에 코사인의 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2분의 3파이는 0. 그치? 그럼 코사인의 2분의 홀수 파이들은 y축에 있으니까 다 0이고 2분의 짝수 파이에 대해서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에 대해서는 자 짝수 파이면 1, 홀수 파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사인도 마찬가지죠. 사인은 짝수 파이나 홀수 파이든 무조건 얼마? 0. 그치? y축이 x축이 있기 때문에 y축에 있을 때는 2분의 홀수 파이 중에서도 그치? y축이 양의 방향이면 플러스, 음의 방향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 컷.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도 가봅시다. 사인의 1도 더하기 사인 1도로 가지 말자. 냠냠 쩝쩝. 사인의 25분의 2파이 더하기 사인의 25분의 4파이 더하기 사인의 25분의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한가? 울지 마세요. 바로 비난하네. 이거 진짜 좋아. 죽으면 안 돼, 근우야. 생각하면서 다 못했는데. 아 하고 기간적으로 다녀. 아니다. 이미지화해서 보는 걸로 하자. 자, 쌤이 이미지화해서 기억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자, 이렇게 가봅시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반지름이 여전히 1인 단위원이 있었는데 사실 1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기는 이 원주를 이런 식으로 등분하는 점들을 찍어 나갈 겁니다. 자, 몇 등분하고 싶나요? 너무 극단적이잖아. 2등분이랑 45등. 20등분 하겠습니다. 자, 20등분하면 4의 배수니까 일단은 이렇게 경계의 점들 찍히겠다. 그쵸? 자, 그럼 20등분 했으니까 여기에 5조각, 여기 5조각, 5조각, 5조각 들어가면 되겠네. 자, 여기 5조각 그리려면 여기 호위에 점 몇 개 찍어야 될까요? 5. 아니, 그치. 4개 있으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 먼저 첫 번째 회전된 양을 세타, 여기를 2세타. 그럼 쭉 3세타, 4세타, 여기 몇 세타? 5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6세타, 7세타, 8세타, 9세타, 여기 몇 세타? 그치, 10세타. 그럼 여기는 15세타. 자, 여기는 20세타이자 아니면 그냥 0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마지막 몇 세타가 되는 거예요? 19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한 바퀴를 2등분 했으니까, 20등분 했으니까, 그럼 세타 하나의 가계 크기는 2파이를 몇 분의 몇으로 나눈? 20분의 1로 나눈 각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세타가 문제에서 10분의 뭐로 표현될 수도 있고, 파이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세타라고 준 다음에 문제를 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개 다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한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있어요. 코사인으로 가면 안 되지?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2세타 더하기 사인 3세타 더하기 후루루룩 더할 거예요. 사인에 자 19세타까지 더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똑딱똑딱 더할 거예요. 사인 세타는 여기 있는 동경 끝점이 이제 누구 좌표를 관찰하는 거고 y 좌표를 관찰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y 좌표랑 여기 y 좌표는 크기는 같긴 하지만 상쇄되는 개념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사인 값을 상쇄하려면 무슨 축 대칭들을 봐야 된다? x축 대칭을 봐야 되니까 세타 짝지는 얼마가 됩니까? 19세타인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렇게 두 개 짝지 되면서 소거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럼 이제 점들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4개 점이랑 몇 사분면에는 4개 점이랑 4사분면에는 4개 점 이렇게 상쇄될 거고 그럼 여기 있는 2사분면에 있는 4개 점이랑은 3사분면에 있는 4개 점이 또 뭐 될 거고 상쇄될 거고 그럼 남는 것들 체크만 하면 되겠죠. 그치? 사인 몇 세타 남고 5세타 남고 사인 그치 10세타 남고 어우 잘한다. 사인 몇 세타 남고 그치 15세타 이렇게 남고 더 남는 거 있어요? 없는 상태죠. 자, 그럼 이들의 사인 값을 더한 건데 사인 5세타는 얼마예요? 1, y좌표입니다. 사인 10세타는 0, 사인 15세타는 마이너스. 그럼 이거 계산이 얼마가 된다? 0 된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말이에요.
할만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탄젠트 값들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럼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2세타 더하기 탄젠트 3세타 더하기 쭈루루룩 해가지고 여기에서 탄젠트 9세타까지 갔다라고 해봅시다. 탄젠트는 보통 곱이 주어지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 관찰을 위해서 합으로 가볼게요. 탄젠트 세타면 동경이 뭐죠? 뿔, 길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얘는 세타의 기울기, 얘는 2세타의 기울기, 얘는 3세타의 기울기, 그것에 몇 세타의 기울기까지? 9세타의 기울기까지 간다, 그치? 잠깐만, 여기서 하나 빼야 되겠네. 5세타 빼야 되네. 아, 불편하다. 그러면 6세타부터 출발하면 되죠. 자, 됐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봅시다. 탄젠트 6세타는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럼 얘랑 상쇄될 수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른 거 어디에 있을까? 14세타에 있겠죠. 또는 몇 세타에 있거나 4세타에 있거나. 근데 지금 4세타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 있는 14세타 가지고 소거해야 되겠다. 그치? 그럼 요렇게 상쇄되는 개념이겠네요. 그럼 이제 7세타부터 쭉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는 이 각들에 대한 동경 끝점에 대한 탄젠트 값을 더하는 거라서 여전히 몇 사분면이랑 2사분면이랑 3사분면에 있는 탄젠트 값들은 다 소거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남는 건 탄젠트 몇 세타만 남을까요? 그치, 10세타만 남겠죠. 자, 그런데 저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 기울기가 얼마라서? 0이라서 탄젠트 10세타는 0이다. 이렇게 봐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능? 자, 그럼 이제 이렇게도 가봅시다. 나한테 이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2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3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4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에 5세타까지 더하래요. 뭐지? 어쩌자는 거지? 자, 왜 그래? 제곱이 나왔으니까 제곱 공식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인 제곱과 무슨 제곱을 더해야 원래? 코사인 제곱을 더해야 1인 거고. 근데 사인 제곱끼리만 더하고 있으니까 코사인은 사인 제곱으로 변환하자는 얘기죠. 그럼 얘는 사인 제곱에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바뀔 거니까 우리 사인 제곱에 대해서는 두 각을 더해서 몇 도 되는 각을 찾아도 좋다? 90도가 돼도 되는 각을 찾아도 좋다. 자, 그럼 이러한 각이랑 이러한 각에 더해서 90도 각이면 합이 90도면 y는 x에 대한 대칭인 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저기 있는 4분면의 동경에서 보는 거니까. 그럼 세타랑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각은 누가 있습니까? 4세타가 있고. 그치? 그러면 2세타랑 y는 x 대칭인 동경이 3세타가 있으니까 제곱 세타랑 제곱 4세타랑 더해서 얼마구나? 1이구나. 이해했니? 그럼 요 두 개 더해도 얼마구나? 1이구나. 그럼 사인 제곱 5세타가 남는데 5세타는 어차피 사인 값이 얼마니까? 1이니까 이것도 혼자서 1이구나. 그럼 답은 얼마? 3.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제곱 공식이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제곱 공식은 지금 하나 여러분들 필기를 합니다. 자, 4분원만 그리세요. 1사분면에서. 자, 1사분면만 해도 나머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은 대칭성 있는 도형이라서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세타 만들어주고요. 동경 길이 1이라 잡아주고요. 그 그림은 그림. 자, 먼저 우리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인 걸 밝혀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가 사인 세타고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이자 여기 있는 각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기준으로 보면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곱 공식이 변형되면서 사인 제곱에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합이 1인 거고 특징은 요 각 두 개의 합이 어쨌든 90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2분의 파이가 되는 각이라고 정리를 해보면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더해서 90도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직각삼각형도 좀 떠오르고, 그치? 직각삼각형 그 내용 보이네. 얘랑 더해서 몇 도 되는 각이라서? 90도 되는 각이라서. 자, 그래서 합이 90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 동경에 대해서 y는 x에 대한 무엇인 동경을 떠올릴 수 있냐면 대칭인 동경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걸 대수적으로 떠올리기가 힘들다면, 왜 녹화 안 되고 있어? 아, 되고 있어? 이걸 대수적으로 떠올리기가 힘들다면 여기 그림에서 봐도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동경을 y는 x에 대해서 그대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자, 요 점을 q라고 잡는다 치면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을 때, 자, 요 각만큼이 뭐가 될 거고? 세타가 될 거고. 그럼 얘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이랑 분홍색 직각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합동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한 밑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되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되니까, 아, 네 길이랑 네 길이 서로 어떻구나? 같구나. 합동이네. 그럼 어차피 요 삼각형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가 사인 제곱이죠. 여기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제곱인 거죠. 그래서 이 y는 x에 대한 동경 끝점의 사인들의 제곱의 합이 결국 요 길이가 요 분홍색 직각삼각형이 무슨 변이랑 똑같으니까 밑변이랑 똑같은 거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뭘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어쨌든 눈에 보인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뭐 이미지화해서 표현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내용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동경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인 값의 제곱의 합이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사인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적용이 되는 걸까? 그렇지, 코사인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도 마찬가지라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또한 반드시 1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고요. 자, 쌤이 그러면 이렇게 대수적으로만 해서 쌤 이거 그냥 식으로만 보면 안 돼요. 90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확장성을 위해서 이미지화해서 기억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여기서 제곱 사인 제곱들도 하면 다 더해서 1 더해서 1 그치? 이렇게 만들어졌었다. 그쵸? 그럼 이렇게도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1사분면이 아니죠. 하지만 이 9세타에 대한 코사인과 어쨌든 직각삼각형 만들고 6세타에 대한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코사인 6세타의 제곱은 요 길이 제곱이다. 그쵸? 네, 요 길이가 지금 9세타에서의 삼각형에서의 밑변 높이랑 똑같은 거죠. 이해했니? 요 길이가 코사인 몇 세타로 표현된 길이다? 6세타. 그럼 요 길이는 코사인 몇 세타로 표현된 길이다? 9세타로 표현된 길이니까, 그러니까 6세타랑 9세타에 대한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얼마임을 얘기를 하겠다? 1임을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사인 제곱 6세타랑 코사인 제곱 9세타 더해서 1 된다는 거 확인하라는 건데, 근데 이 둘의 동경이 y는 x에 대한 대칭이 맞아요? 아니죠. y는 무슨 x에 대해서?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인데 어차피 1사분면에서 일어나는 대칭 관계랑 서로 어떤 형태니까? 같은 형태니까.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화해서 기억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의 제곱에 대해서 6세타, 7세타, 8세타, 9세타 이렇게 더하면 1 해서 얼마 만들어지고 2 만들어질 거고, 그럼 그게 몇 사분면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3, 4분면에서도 얼마가? 2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2, 4분면이랑 3, 4분면에서 2씩 만들었고, 그럼 중간에 끼어 있는 거 있습니까? 그치, 10세타. 자, 코사인 제곱이 그럼 10세타인데 코사인 10세타가 얼마라서? 코사인 10세타. 그냥 10세타.
마이너스 1인데 뭐 할 거기 때문에 제곱할 거라서 그치 이게 마이너스 1 제곱되면서 답은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익혀나간다. 이 생각입니다. 컷! 아니 23분이라도 쉬는 시간. 한 20분 정도 의지하는 시간으로 뭐 이렇게 해야지. 얼마입니까? 1. 아, 1이죠.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4세타랑 그치 서로 역수 yx 대칭 더해서 90도 되는가. 그러면서 2세타랑 3세타도 탄젠트 값이 역수라서 그치 곱해서 1 되는 값. 그래서 얘는 그냥 1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끝. 자 그러면 그래 오늘 상가함수 그것까지 못 가지. 지워되나요? 알았어 할수 있어. 큰 사이즈. 큰 사이즈. 가려면 돈을 개 많이 써야 되잖아. 되게 어떤 거? 센? 아 베이직 센이랑 베센이랑 기아센이랑 지수센. 원래는 얼마 정도? 지수센이랑 기아센은 하고 베센에서 지금 쌤이 아마 각변 뽑아줬나? 어디까지? 상가함수 쌤이 끝까지 다 뽑아준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니네 상가함수 자체가 정의까지만 있네. 예. 그래프는 없지. 그러면 베센 뒤에 남은 거 마무리하면 되겠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풀 차례입니다. 우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 반지름 반지름일이 시도는 해보는 걸로. 반지름일이 원의 둘레를 10등분하는 점을 전 순서대로 P1부터 P10이라고 잡습니다. 그래도 대강의 그림은 그려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대강이라고 했어요. 아, 대강이라서 감사 인사도 절반만. 자, 여기는 원둘레를 10등분을 할 건데, 자, 일단은 시초선이 기준이 되는 걸로 해서 10등분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P1을 찍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2 이런 식으로 찍을 거고요. 나머지 점은 알아서 생각을 하십시오,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반대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때 우리한테 각 P2O, P1의 각을 세타라 할 때, 자,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집합 S가 sin n세타로 표현이 될 건데, 자, n은 1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고요. 자, 이때 집합 S의 먼저 NS의 값은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를 다 구하시고, 자, 두 번째는 집합 S의 원소 총합을 찾으시고요. 자, 세 번째는 탄젠트 세타, 탄젠트 2세타, 탄젠트 3세타, 탄젠트 4세타 곱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보죠. 시작할까요? 이거 하면 맞춰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다 해서 그래. 그림을 그려주면 편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능력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저기 있는 끝점들의 동경의 끝점들이 어떤 대칭성을 갖게 그리는지가 중요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지금 원을 그리면, 자, 여기는 X축, Y축에 의해서 일단 원이 몇 등분 됩니까? 2등분, 4등분. 4등분 되는 그림은 보인다. 그치? 결국에는 n등분 할 때 그게 4의 배수냐, 2의 배수냐, 아니면 홀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홀수면 대칭성이 없는 거죠. 지름 끝점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쌤이 그 확통이 아니라 수학화에서 경우의 수 할 때 N각형을 어떻게 그린다 그랬지? 원주를 몇 등분해서? N등분해서 그린다 그랬고, 이게 N이 짝수면 지름 양 끝점들이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지름에 대한 대칭성 있는 점들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줬었어요. 홀수 파이면 지름 양 끝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대칭성이 없겠죠? 어그러지면서 드다다다닥 마음대로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짝수 파이를 줄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얘는 몇 등분을 한다 그랬고 10등분 하는 거니까 4의 배수는 아니다, 그죠? 그럼 기준이 되는 점 양 끝으로 이렇게 P1이 있으면 여기 반대편의 점도 찍혀야겠다, 그치? 그럼 여기에 몇 개의 점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4개의 점을 찍는데, 자, 그대로 등분되도록 찍는 거다, 그죠? 자, 그럼 이 Y축 위에는 경계의 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죠, 당연히. 그치? 4의 배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요렇게 해서 하나 세타 만들어진다 치면, 자, 요 길이랑 똑같이 요만큼 가는데 다시 요 길이랑도 똑같아야 되니까, 자, 미세하게 좀 잘 생각하면서 여기에 2세타가 되고, 여기에 그대로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되면서 3세타 생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몇 세타가? 4세타가 생긴다. 이런 생각인 거다. 맞지? 그래서 세타랑 4세타가 무슨 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0 생기고, 0이 아니고, 그치, 0이죠. 0이죠. 일단은 여기는 몇 세타가 됩니까? 5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또다시 그려지면서 얘랑 Y축 X축 대칭인 거죠. 여기 그럼 몇 세타 되고? 6세타 되고, 이렇게 해서 7세타. 이렇게 해서 8세타. 자, 이렇게 해서 9세타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마주보는 대상들끼리 현재 X축 대칭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마주보는 대상들끼리 Y축 대칭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짝수는 지름에 대해서 대칭성 있는 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치? 자, 이렇게 생각해놓고 이제 가는 거죠. 사인 n세타인데 n세타는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럼 우리 사인 세타부터 여기에 함수값이 사인 10세타까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10개의 원소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겹치는 원소가 있으면 몇 번만? 한 번만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사인 값들을 가질 수 있는 거 먼저. 잠깐. 10세타니까 여기가 10세타인 걸로 보면 된다. 그치? 자, 사인 세타랑 똑같은 값. 사인 4세타. Y좌표만 기록하면 되니까 Y좌표 하나 있고요. 또 여기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3개, 0도 있고, 여기에 4개 있고, 여기에 5개 있겠다. 그치? 그래서 NS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기록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음? 자, 여기 있는 이 집합에서의 원소 총합을 찾으래요. 원소 총합 찾으려고 하니까 쌤이 만약에 얘의 Y좌표를 Y1이라 그러면 얘의 Y좌표는 무슨 Y1이 돼요? 마이너스 Y1. 얘의 Y좌표를 Y2라 그러면 얘의 Y좌표는 마이너스 Y2가 될 거니까, 자, 지금 어차피 원소 5개 다 더하면 가운데 거 0이라서 총합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아니,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아니야, 얘기해. 여기 자유수는 하고 싶어. 그러면 0은 빼야 되는 거야. 10 이하 자연수로서 사인 10세타.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5세타, 6세타, 7세타, 8세타, 9세타, 10세타. N이 자연수는 죄송합니다. 그럼 된 거야? 네. 오케이? 나이스. 자, 그래서 집합에서의 원소 총합 0인 거 됐습니까? 탄젠트 세타, 탄젠트 2세타, 탄젠트 3세타, 탄젠트 4세타 곱하래요. 이상합니다. 이상하네. 이거 왜 넣었을까? 이게 계산이 될 리가 없는데? (36도) 이거는 문제가 풀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곱하기 탄젠트 5세타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문제가 되죠. 얼마? 0. 그치? 탄젠트 5세타가 얼마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끝.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2교시에 기하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나갈 거야.